자, 우리 이번에는요, 3번부터 4번, 5번, 6번 문제까지 한번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친구들 아쉽게도 틀렸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특히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약해했었던 종교 문제네요.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종교일까요? 방정환이 나왔어, 얘들아. 그러면 어린이날 방정환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외우기만 한 친구들은 그냥 바로 나옵니다. 툭 튀어나와. 천도교요 라고 툭 튀어나오는데 이렇게만 외운 친구들 단답형 문제 아니면 큰일이 난다고. 이거 못 푼다고. 천도교가 뭐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피드백을 해보자. 그리고 천도교가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 여러분들 최재우가 창시했던 이 종교 기억나요? 선생님이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동학이었어요. 우리가 이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으로 처음에 배웠었잖아. 그래서 서학이라고 불렀었어. 근데 이 서학은 일단은 이 하늘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사상은 좋아. 근데 뭐가 조금 그래요? 그렇지, 조상님한테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좀 그래.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그거는 서양의 학문이고 우리는 동양의 학문인 동학을 창시하게 된 게 바로 최재우였거든. 이 동학이라는 종교를 1905년에 3대 교주였었던 손명희 선생님이 이름을 개칭하게 됩니다. 그 개칭한 이름이 바로 천도교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요, 방정환은 어린이를 떼묻지 않은 하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아, 그래서 동양의 학문, 동학이구나. 가의 지원 아래에 이루어진 그의 어린이 운동은 가의 지원 아래, 천도교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그 어린이 운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죠. 선생님, 근데 어린이날이 뭐가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얘들아, 어린이라는 한마디로 이 소년, 아동들이 보호받지를 못했었어. 지금에서야 우리가 아이들을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이 존재로 알고 있지만, 이때는 약자라는 인식은 있지만 보호해야 되는 존재라는 인식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서울 종로구에 땡에 있는 중앙대교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도교 중앙대교당이죠. 세계 어린이 운동의 발상지라는 표지석이 서 있다. 좋습니다. 천도교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선지 한번 볼게요. 나철이 창시하였다. 나철과 오기후가 창시해가지고 나철호교라고도 불리는 이 종교의 이름은 하나, 둘, 셋. 맞습니다. 바로 대종교입니다. 대종교가 북간도에서 그렇죠, 중강단을 설립하게 됐는데 이 중강단이 나중에 가가지고 이름이 바뀌네요. 그게 바로 북로궁전서가 되는 것이에요. 2번 볼게요. 신한청년단을 조직하였다. 신한청년단은 일단 국내에서 조직된 게 아니었어. 그럼 어디였어요, 선생님이?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조직이 되었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동제사라고 하는 단원들을 모아가지고 설립했던 게 바로 신한청년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X. 두 번째, 왜냐면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다 우리나라 국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중국 아닌 거죠. 자, 3번. 박은식이 혁신을 주장했다.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 선생님. 근데 이게 관련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은식 선생님이 이 종교는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종교였을까요? 맞아요. 유교예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님의 저서 중에 뭐가 있어요? 유신론 아니다. 구신론. 유교 구신론을 저서를 하셨었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 유교 사상은 개혁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단공신앙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종교입니다. 대종교, 나철호교, 대종교. 5번, 60만세 운동을 준비하였다. 맞아요. 60만세 운동 연도는 1926년에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우리 다시 1919년 3월 1일 날에 그 3.1운동과 같은 대규모의 민족운동을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학생들이 주도했으나 참여운동처럼 이제 종교단체, 이 여러 이제 단체들이 힘을 합치게 됐었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같이 이제 힘을 합쳤었던 단체가 바로 이 천도교와 또 있어요. 1925년대에 만들어졌었던 1920년대에 어떤 사상이 우리나라 안에 쏙 들어왔다 그랬지? 사회주의 사상이야. 그래서 조선 공산당이라는 단체가 연대를 해가지고 60만세 운동을 준비하였으나 일본에 이제 발각되고 말았었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천도교까지는 알아. 근데 천도교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소가법으로도 풀 수 있던 문제였었다. 좋아요. 4번 볼게요. 네. 4번은 선생님이 할 말이 많습니다. 어찌하다가 틀렸을꼬.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유생들은 의병을 이끌어 일본에 저항하였다. 특히 제천, 강원도. 자, 제천의 유인석은 의병 유인석 나왔습니다. 유인석은 3,000여 명의 의병 부대를 이끌고 크게 활약하였다. 3,00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잖아. 뭐 때문에 이렇게 화났을꼬? 유인석 선생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1915년까지 이제 살다가 병사하셨어요. 어디서? 연해주에서. 선생님 근데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유인석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의병 활동을 하다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관군한테 걸려가지고 패전을 냈잖아. 이때 이후부터 만주로 망명을 가셨다고. 네, 만주로 망명을 가셔가지고 살다가 1905년에 병사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볼게. 민중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했던 사건 무엇이었을까요? 유인석 선생님한테 딱 생각나는 거, 우리 의병들이 단체로 뭐 미친 거 아니야? 했었던 사건, 의병이었습니다. 의병. 유인석 선생님 이제 이름만 듣고도 아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의병이었어. 의병 몇 년도였는지 혹시 기억나? 안 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러면 항상 요거를 생각해야 돼. 가벨병정. 자, 같이 한번 볼게요. 1894, 1895, 1896, 그리고 1897입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하나씩 94년도에 뭐가 있었지? 엄청 많은 일이 있었지. 많은 일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동학농민운동,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정에서 청나라를 불러들였잖아. 그러니까 갑신정변 때 청나라랑 일본이랑 텐진조약 맺었거든? 뭐였어? 텐진조약 내용이. 우리 한반도 내로 자기네들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서로 각국한테 알린다. 그래서 청나라가 야 지금 조선 난리 났대. 농민운동 일어났는데 나라가 뒤집힐 판이래. 나 저기 아산만으로 들어간다 라고 청나라가 일본한테 이야기를 했고 일본은 오케이 우리는 인천으로 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었던 거지. 그렇게 이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야야야 빨리 청나라 들어오니까 우리끼리 화해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청나라는 됐어 끝났어? 알겠어 갈게 라고 했는데 일본이 아산만으로 습격을 합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났었던 2차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조선아 너네 너무 심하다. 우리가 너네 나라 근대화 시켜줄게. 개혁 좀 해야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1차 김홍직 내각을 수립하게 되는데 바로 1차 김홍직 내각은 당연히 김홍집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청나라에 끌려갔던 이 악몽이 있는 사람 바로 누구였어? 맞아. 흥선대원군을 1차 김홍직 내각으로 강제로 이제 이렇게 너네들끼리 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바로 갑오년이었었다. 갑오개혁, 갑오년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청일전쟁이 거의 끝나갈 쯤 이제 얼마나 해놨어 하고 딱 보니까
흥선대원군이랑 김홍집이 너무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차 가부개혁을 우리들의 자주적인 개혁으로 보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 또 이거 대원군 짓이지? 대원군 실각. 그래서 이번에는 2차 김홍집 내각으로 박영효를 채택해서 2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고 10년 동안 빌드업 했었던 거야. 왜?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1884년도 바로 그렇지. 갑신정변이 있었잖아. 이 갑신정변 때 3.1천하 급진기한파 5인방이었었던 우리 박용우. 나는 철종의 사위인데 난 미래가 창창한데 내가 만들었던 정강 14개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랬었는데 이거를 10년 동안 갈고 닦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홍범 14조를 발표하게 된다. 아, 2차 가부개혁 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어. 근데 1905년도에 청일전쟁이 끝이 났잖아. 1905년도에 청일전쟁이 끝나게 나니까 얘네들끼리도 조약을 맺는 거야. 청나라랑 일본이랑. 이때 한참 땅 따먹기 중이었었지. 그러니까 일본도 청나라한테 토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 용토였어? 그렇지, 요동반도였어요. 요동반도 내놓으라 데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어쩔 수 없다 해, 내놔야 된다 해 하고 있었을 때 러시아가 요동반도 여기 완전 노다지 땅인데 일본한테 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일본한테 딱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거지. 어이 일본, 이거 청나라한테 요동반도까지 내놓으라는 건 깡패지. 안 되지. 야 너네 뭐야, 다시 돌려줘. 왜 이렇게 청나라를 괴롭혀? 이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등에서 독일, 프랑스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나오는 거야. 세 나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세 나라는 좀 벅찬데? 라고 생각하면서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뭐였지? 그렇지.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삼국 간섭을 해가지고 요동반도를 다시 일본은 청나라에게 반환하게 된다. 노래로도 불렀었죠. 러독프 삼국 간섭 요동반도 반환했네 이렇게 같이 노래도 불렀었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을미년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딱 눈으로 보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야 러시아 최고다. 역시 베베르 러시아 최고야. 완전 젠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명성황후가 야 저기 박용우 됐고 우리 3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자. 어떤 세력으로? 그렇지. 친러 세력으로 수립하자가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전쟁에서 엄청나게 힘들게 이겨가지고 청나라한테 요동반도 빼앗았는데 다시 반환이나 하고 러시아 가만 안 둘 거야. 근데 이 조선도 갑자기 러시아가 이렇게 막 좀 탐내는 것 같고 말이야. 거기에다가 누가? 맞아요. 이 명성황후까지도 친러 세력을 이제 김홍집 내각으로 수립을 하니까 여우 죽이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성황후가 끔찍하게 시해되는 사건,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시해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친러 세력 다시 해산시키고 다시 친일 세력으로 내각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수립되는 세력이 4차 김홍집 내각, 바로 친일 세력으로 구성된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이었는데 을미개혁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그렇지. 선생님이 절대 못 자른다라고 하는 거 바로 단발령이 있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것은 절대 그대로야. 함부로 자르거나 선생님처럼 염색을 해서도 안 돼 원래.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유교 사상으로 계속 가지고 있던 사상인데 갑자기 머리를 자르라니 아니 이건 우리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게 을미년이기 때문에 을미을병이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을미을병 맞아.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선의 국모라고도 할 수 있는 명성황후, 물론 우리가 많이 미워도 했지. 왜 자꾸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도 했었지만 그건 그래도 우리나라의 황후였단 말이야. 어떻게 일본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 머리를 잘라? 너네들은 부모도 없어? 친체 발모 수지 부모라고 들어본 적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을미사화래. 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을미을병이 일어나게 되고 나서는 고종 입장에서는 어쨌겠어?
그렇지. 고종 입장에서 나도 죽임당하는 거 아니야? 두려웠어.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난을 갔었던, 피신을 갔었던 사건. 그렇죠. 아간파천이죠. 아간파천은 병신년에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박영료가 이때 다시 들어와가지고 내각 수립하잖아. 박영료가 고종한테 이야기를 했어. 원래는 이 갑신정변 때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니까 다시 우리나라로 못 들어오는데 박영호가 고종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가 들어올 수 있게 돼? 독립협회를 만든, 그렇지, 서재필이 들어올 수 있게 돼. 그동안에 죄가 이제 사사돼.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돼가지고 서재필이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독립신문 발행하게 되고, 그리고 병신년에 아간파천으로 저기 러시아가 있는 이제 고종한테 이야기를 해. 고종 돌아와요. 한국 요구를 하게 된다. 왜? 이때부터 열강들 너무 여러 강국에서 우리나라의 이권들을 너무 많이 침탈하니까 광산 채굴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산림기관권 너무 많이 침탈이 가니까 고종 나라를 비우면 어떡해요? 돌아와요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서재필은 너무 똑똑했고 사람들의 총망까지 받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서재필이 나를 누를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도 느꼈던 거지. 그래서 1897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 나를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다 놔야지. 어떤 자리? 황제의 자리. 이게 바로 그렇지 광무개혁이었습니다. 어떤 년? 정유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갑, 을, 병, 정으로 외운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선생님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1895년도고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었던 것은 1905년이었고요. 서울 진공작전이 좌절되자, 자, 서울 진공작전 190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지가 2개씩 짝지어져 있는 문제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원고 문제 맞나? 수원고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막 기역 하나, 니은 하나 이러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거든. 2개씩 짝지어진 문제는 쉬운 문제다. 그래서 100점도, 100점이 좀 높았네. 어쨌든 4번 문제도 같이 피드백 해봤고요. 5번 같이 볼게요. 5번. 자, 다음 선언을 발표한 대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대중운동,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만 보고 사회주의 운동으로 생각한 친구들 없지? 절대로 끝까지 읽어봐.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야, 지금 계급이 있어? 우리 지금 일제감정기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계급 언제 없어졌어? 그렇지! 갑오개혁 때 신분은 다 해방됐어요. 우리는 갑오개혁 때부터 뭐가 없어졌다 그랬어? 신분제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갑오개혁 때 얘기는 아닐 텐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하며 아직까지도 모욕적 칭호가 남아있단 말이야. 자, 교육을 장려하며 직업이 구별되고 있다고 한다면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우리만이 아니다.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일? 누구만 하는 거야? 백정. 그렇지. 이것은 일제감정기 당시에 백정이었던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일으켰었던, 맞습니다, 형평운동입니다. 선생님 근데 참 이상해요. 분명히 갑오개혁 때 신분제는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백정들은 아직까지 차별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떤 차별을 당했어요? 이런 당시에 이제 양반 출신이었었던 양반 자제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백정에 대한 차별이 남아 있었고, 일본은 1920년대 문화통치기였었단 말이야. 이때 일본은 우리 민족들 간에 어떻게 하고 있었어? 분열을 시키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분열을 시키면 되겠군. 낑낑낑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백정들의 이 호적 있잖아. 호적에다가 이렇게 선생님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호적에 이렇게 유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호적에다가 점을 찍어놔. 점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얘 백정이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들한테 모욕적인 칭호를 쓰고 우리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거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었던 거 백정 형평운동이었었고요. 정확한 연도는요. 일단은 1923년도
날짜까지 얘기할까? 자, 4월 25일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수립되게 됩니다. 무엇이었어요? 조선 형평사였죠. 조선 형평사가 설립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선지로 그냥 넘어가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물산장려 운동인가요? 아니죠. 평양에서 시작된 건 아니었었고요. 뭐 어딘지 모를 수도 있지만 경상남도의 진주에서 시작됐었어요. 경남 진주. 그렇기 때문에 X. 조선청년동맹의 지지를 받았었다. 조선청년동맹의 지지를 받았고요. 많은 사회주의 운동가들도 형평이잖아. 모든 사람들은 똑같대. 평등하대.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어떤 직업에 귀천이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인데 좀 비슷한데?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도 이 형평운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 정답이에요. 조선청년 총동맹이 이제 맞는 말입니다. 나혜석의 주도로 활동하였다. 나혜석이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나혜석은 이제 우리 일제감정기 시대에 화가, 유화 그림으로 그렸던 화가로 알려져 있죠.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정과 관련된 형평운동에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권수호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상권수호운동 몇 년도였는지 기억나? 아이고, 돈 잃고 팔고, 돈 잃고 팔고. 1989. 1989 아니죠. 1989면은 선생님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자, 1889였나? 자, 상권수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상권수호운동, 서울에 있는 이 시전상인들 있지? 시전상인들이 증축이 돼서 무엇을 일으켰어? 맞아요. 요 단체를 조직했어요. 한국중앙총회를 조직하여 가지고 시정상인들이 상권에 대한 수호운동을 펼치기도 했었다. 왜? 우리 1882년 기억나, 얘들아? 1882년에 뭐 했었지? 많은 일이 있었죠. 자, 어떤 많은 일이 있었지?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하게 됐었잖아. 청나라가 이모군란 진압하면서 일본은 이모군란 때 호리모도, 별기공교관 호리모도 레이저 죽으면서 우린 청나라랑 조청삼민수륙 무역장정 맺고 일본이랑은 그렇지. 조일수호조교 속약을 맺게 되기도 했어요. 속약을 맺었고 재물포 조약을 맺었었고, 그리고 조청삼민수륙 무역장정 맺은 거 보니까 내지 통상권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1883년에는 조일 통상 장정을 통해 가지고 최애국 대우까지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은 점점 우리 한반도 안에 진출하는 중국의 상인과 일본의 상인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 우리 시전 상인들의 권한을 보호하자라고 했었던 상권수호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자, 남자현이 손가락을 잘라 의지를 보여주었다. 남자현, 암살. 이제 전지현 씨가 이제 연기를 했었죠. 암살에서 이제 전지현이 연기했던 인물의 모티브가 되는, 모델이 되는 분이십니다. 독립운동가시고요. 대단한 분이세요. 서로 군정서에서 활동을 했었으며, 이제 총독, 조선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현 선생님께서는요, 조선 독립원이라고 하는 혈서까지도 쓰게 되셨었는데요. 조국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손가락까지 자르는 애국심을 보여줬던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6번 문제까지 하고, 오늘 우리 6번 문제까지 하고 영상 끝내보도록 할게요. 덥다. 에어컨을 조금 틀까? 자, 6번입니다. 다음 주장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우에서는 1920년대 무엇이에요? 그렇지! 신관회 되겠습니다. 자, 신관회입니다. 민족주의 세력이 부르주아의 민족주의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그들의 과정적 동맹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1920년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920년대는요, 사회주의라는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독립운동에도 큰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이제 1910년대의 독립운동은 모든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 뭉쳤다면 1920년대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친일파로 많이 구분이 되었었지, 뭐 일본이랑 타협을 해? 말이 안 되잖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랑 비롯해가지고 밀립이래, 죄송합니다. 이때 당시에 물산, 장려운동, 사회주의층에서는 비판했었지. 야, 물산장려운동? 국산품을 애용하자? 우리가 우리 물건 돈 주고 사봐야 우리가 독립이랑 관련이 있나? 어차피 그러면은 공장장들만 잘 되는 거잖아. 자본가들만 잘 되는 거잖아.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비판을 했었었지. 이 기회주의자들아, 실제로 물가가 오르기도 했었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으면서,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이랑 민족주의 진영의 사이가 안 좋게 떨어져 있던 상태야. 1925년에는 조선 공산당까지 만들어졌었지. 근데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 다 같이 손을 잡았던 일이 있었어. 그건 바로 1926년 우리 고종께서 남기신 왕자 누구였어요? 왕이 된 사람 순종께서 이때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우리 60만세 운동을 하자라고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자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일본이 알아버렸지. 얘네 봐라. 3.1운동 고종이 장례식에 맞춰가지고 했었는데 60만세 운동도 당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에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짜증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학생들도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60만세 운동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제 힘을 합치자. 정우에서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단체가 신간회였고, 신간회는 그렇지 사회주의 진영자들의 힘이 조금 더 셌었다라는 표현까지 했었어요. 1927년에 만들어졌었다. 자, 그러면 1927년에 만들어진 이 신간회의 이제 대표적인 업적은 1929년에 있었던 나주역 사건을 계기로 일파만파 커졌었던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게 된다, 후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이광수 체린들이 참여하였다. 누군지 아시죠? 여기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0만세 운동을 지원하였다. 선생님 맞아요. 아까 60만세 운동 지원했다면서요. 아니야. 60만세 운동을 지원한 게 아니라 60만세 운동 이후에 이것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후원했었던 운동은 뭐였다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었다고. 그렇지. 배구인 사건으로 해산되었었던 건 신간회가 아니라 그렇지 신민회. 이상재를 회장으로 3대 강령을 발표했다. 맞아요. 이상재 선생님이 이제 초대 회장으로 추대가 됐는데 금방 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죠. 부회장으로는 이제 홍용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민족이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모였어요. 그렇지. 이상재 선생님이 중축이 되어가지고 펼쳤었던 1920년대 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지금은 밀립대학 설립운동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 7번 문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